네, 11주차 2강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2강에서는 비뇨기계의 진단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51페이지입니다. 교재 651페이지를 펴주시고 요 진단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기본으로 많은 우리가 임상에 갔을 때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외워두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먼저 진단검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검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비뇨기계는 소변을 만드는 기능, 소변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변을 채취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변검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소변검사, 그 다음에 무균 쪽으로 하는 도뇨로 채취해서 하는 도뇨 소변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시간 소변검사,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일반 소변검사는 회음부를 그냥 깨끗하게 소독솜으로 닦습니다. 보릭 있죠. 볼릭 묻어있는 걸로 셀라인 묻혀서 솜으로 해서 회음부를 닦은 다음에 중간 소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첫 소변이 나오는 소변에 처음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 소변을 받아서 채취하도록 환자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변 검사입니다. 자, 두 번째 도뇨 검사는 얘가 중요하죠. 무균 쪽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뇨를 삽입을 해서 처음 버리고 이것도 중간 소변으로 해서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요 도뇨 검사입니다. 도뇨 검체를 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크게 요 두 가지 일반 검사랑 무균 쪽으로 하는 소변 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정량 분석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는데 24시간 동안 단백질, 그래서 비유엔이랑 크레아틴 배우셨죠? 독성 물질로 비유엔하고 크레아틴이 있었잖아요. 요소랑 크레아틴인. 그래서 비유엔하고 크레아틴인을 수준을 측정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24시간 소변 검사를. 자, 소변 검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를 들면 4월 30일 9시부터 5월 1일 9시까지 해서 24시간 소변을 검사를 하려고 한다. 이때에 아침 9시, 4월 30일 9시에 소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 소변은 모으면 안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당시에 소변은 보게 해서 이때 소변은 버립니다. 버려서 이때 버리고 나서부터 쭉 소변을 보는 거를 다 모은 다음에 5월 1일 9시에 한 번 더 보게 해서 여기까지 요 소변은 포함을 시킵니다. 5월 1일 9시에 보는 소변은 포함을 시키고 4월 30일에 9시에 보는 소변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변을 24시간 시작할 때 지점에서의 소변은 버리고 그 다음부터 소변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그 시간 끝날 때 그 시간까지의 소변은 포함을 시켜서 24시간 소변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24시간 소변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검사 수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소변 검사를 결과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색깔입니다. 색깔은 호박색이면서 투명을 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는데 만약에 빨간색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농색, 그죠? 농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오거나 농색, 고름색이 나올 경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소변은 투명해야 됩니다. 맑은 투명색이어서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얘가
감염 시에는 혼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탁하게 되면 안에 무슨 감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산도. 우리가 혈액은 7.35에서 7.45가 폐하가 이해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소변은 4.6에서 7.0으로 약간 약산성입니다. 약산성. 네, 4.6에서 7.0. 왜 그러냐면 세균들이 많이 있어요. 소변에. 그래서 세균들이 자라지 못하게끔 약간의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에서 7.0까지가 정상입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비중이 있는데 비중은 1.010에서 1.025입니다. 굉장히 수치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수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하나만 증가를 해도 0.001만 증가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중은. 그래서 1.010에서 1.025까지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소변의 요 비중이 높아지면 소변이 농축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농축됐다는 소리는 소변이 너무 소변량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쵸. 소변량이 적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항이뇨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소변은 너무 빠져나가서 이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비중이 낮다는 소리는 소변이 희석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안에 소변이. 그래서 요붕증 같은 경우는 DI 같은 경우는 비중이 낮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앞에 그 호르몬 배우면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요 비중이 높다는 거는 소변의 농축이 심하다는 거고 요 비중이 낮다는 것은 소변이 농축이 안 좋다는 겁니다. 농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변량이 너무 많아서 농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말했듯이 당이나 단백질이나 빌리루빈이나 이런 것들은 검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도 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적혈구는 한 2개까지는 우리가 괜찮다라고 보고 백혈구도 4개까지는 우리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균이나 원주체 같은 경우도 검출되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크레아티닌 청소율. 요거는 이제 24시간 소변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 우리가 분당 75에서 125ml가 정상이기 때문에 한 100ml 정도가 되면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이 안에가 100 정도잖아요. 그래서 75에서 125까지 사구체에서 크레아틴을 걸러주는 률이에요. 그래서 분당 75에서 125 정도가 정상이고 얘는 신장의 요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신장 요과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크레아틴 청소율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공식은 이렇게 되지만 꼭 공식은 모르더라도 요 정상 수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신장을 요과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요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자, 요 부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5개 하시고. 자, 먼저, 신장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게 크레아티닌 청소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혈액 검사에서 신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하고 우리가 줄여서 CR이라고 하고 요소 질소라고 해서 블러드 유리아 나이트로젠 요 BUN이 블러드 유리아 나이트로젠이라고 해서 얘를 줄여서 우리가 BUN이라고 합니다. 이 둘 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독성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성 물질인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요 둘 다 뭐의 찌꺼기예요? 그렇죠. 단백질의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장에서 잘 걸러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걸로 크레아틴과 요소 질소를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하는데 크레아틴은 0.5에서 1.5 정도 됩니다. mg/dl입니다. 요소 질소는
5에서 25 정도 됩니다. 약간의 범위가 넓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크레아틴은 둘 다 크레아틴하고 요소질소는 둘 다 단백질의 찌꺼기예요. 근데 요소질소는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요소질소는 증가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크레아틴은 식이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신기능을 평가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크레아티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크레아틴은 얼마? 0.5에서 1.5. 그 다음에 요소질소는 얼마예요? 5에서 25.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알부민을 보겠습니다. 단백질하고 알부민은 이거는 신장으로 배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장으로 배출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알부민은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사구체에서도 여과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단백질도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여과가 되지만 사구체에서 여과가 되지만 근위세뇨간에서 100% 뭐라고 그랬어요? 재흡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신장에서 배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배출이 되게 되면 혈액 안에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알부민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 프로테인과 알부민 수치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프로테인은 5에서 8g 정도 되고요. 알부민은 3.5에서 5.0g 정도 됩니다. 3.5에서 5 정도 되고 이 알부민은 뭐 한다 그랬어요? 교질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수분을 잡아 당긴다고 그랬죠. 혈액으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NaK, 이거는 이온이죠. 이온. 그죠? 나트륨과 K는 세뇨관에서 이거를 배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흡수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그 나트륨, 몸 안에 있는 이온, 전해질을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신장이 합니다. 전해질 균형. 그래서 수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트륨은 135에서 153이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135에서 153. 칼륨은 3.5에서 5.3.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두 개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신장에서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거나 칼륨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신장에서 생성이 돼서 이 신장에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적혈구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돼서 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분비가 안 되면 적혈구 생성이 안 되면서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빈혈.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도 비뇨기계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에서 18 정도, 남자 여자 좀 차이가 있지만 12에서 18 정도의 정상 수치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헤마토크릿, RBC, WBC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WBC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염증이 생길 때 워낙에 4,000에서 6,000 정도 되는데 염증이 생기면 얘가 올라갑니다. 4,000 이상, 그죠? 4,000에서 한 10,000. 네, WBC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칼슘하고 E는 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뼈. 우리가 칼시트리올이라는 것이 생성이 돼서 혈액에 있는 칼슘을 증가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혈액에 있는 칼슘을 증가시켜 주는 일을 요 신장에서 칼시트리올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슘 수치가 8.5에서 10.5, 그래서 8에서 10 정도. 그래서 E는 2.5에서 4.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뼈에 있는 칼슘과 인도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뼈에 그 신성 골이양증이라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요 칼슘과 인 수치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장은 소변에서의 그 산도는
4에서 한 7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약산성. 근데 혈액에서는 우리가 7.35에서 7.45. 그래서 산염기 균형도 신장에서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폐하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염기 HCO3를 수치도 22에서 26 정도는 우리가 ABG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겠지만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산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장의 독성 물질로 3가지가 있었죠. 요소, 그죠?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 요산, 요거 있었잖아요. 요산은 우리가 DNA, RNA에 퓨린, 그죠? 염기 중에 하나인 퓨린, 단백질의 찌꺼기로 나타나는 게 요산, 유릭 액시드라고 해서 우리가 UA라고도 합니다. 유릭 액시드가 요산인데 얘가 이제 신장에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은 2.5에서 6.5 정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게 쌓이게 되면 관절에 쌓이면서 통풍을 일으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크레아틴은 혈액 검사입니다. 크레아틴은 0.5에서 1.5, 비후에는 5에서 25. 그 다음에 프로테인은 5에서 8, 알부민은 3.5에서 5.0, 나트륨은 135에서 153, 칼륨은 3.5에서 5.3, 헤모글로빈 12에서 18, WBC는 4,000에서 10,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 8에서 10 정도, E는 2.5에서 4.5 정도. 그 다음에 폐하는 7.35에서 7.45, HCO3 중탄산염은 22에서 26, 그 다음에 유릭액시드는 2.5에서 6.5 정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 외우셨나요? 네, 다 외운 걸로 보고 나중에 테스트 제가 꼭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방사선 검사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했고, 혈액 검사 했고, 다음은 방사선 검사를 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검사는 단순요로 촬영술이 있는데 우리가 키드니, 유레터, 블래더 요 3가지를 찍는다 그래서 KUB, 엑스레이입니다. 말하자면. 예. 엑스레이로 신장, 비뇨기계 엑스레이를 우리가 KU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와 골반의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신장과 요령에 이상이 있는지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가 KUB입니다. 검사 전 가스와 분변을 제거해서 시야 확보를 시켜야 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 밑에 보면 KUB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는 신장하고 요관하고 요도 이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가 이제 신장이 있고 요관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방광이 있겠죠. 그죠? 여기가 신장, 요관, 방광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보이죠. 그죠? 엑스레이 잘 안 보여.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하얀 것이 하나 보이시죠? 요게. 여기가 이제 요관에 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결석이 있을 때, 요석이 있을 때 많이 촬영하는 게 KUB고, 그 다음에 가스나 분변이 쌓이게 되면 여기가 이 하얀 것들이 막 생깁니다. 이 하얀 이런 것들이 막 여기에 분변이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는 비뇨기계가 잘 안 보이겠죠. KUB를 찍으면. 그래서 요거를 꼭 하기 전에는 요 분변이나 가스를 제거를 하고 엑스레이 KUB를 찍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T나 소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검사가 있는데 경정맥 신우조영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맥을 통해서 조영제를 넣고 거기에서 조영제가 신장으로 걸러지면서 신기능 가면서 그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요 경정맥 신우조영술인데 인트라비너스 파이올로그래피라고 해서 IVP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신장을 기능을 보는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정맥을 통해서 요오드를 함유한 조영제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신장으로 요가돼서 요도를 통해 배설되는 거를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검사 전에는 가스 대변 제거를 해서 시야를 확보를 해줘야 되고 특히 금식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가 있는지,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전에 들어가줘야 되고, 조영제가 들어가면은 안면 홍조이나 더운 느낌, 화끈거림이 있다는 것을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후에는 조영제를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서 조영제를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요 IVP가 요겁니다. 여기 정맥으로 조영제를 삽입을 해요. 그렇게 돼서 두 번째로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장에서 걸러지면서 소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신장을 들어가서 소변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요 IVP가 보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신장이고 얘가 요관이고 여기가 방광이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기 이분은 지금 신장 이식을 한 것 같아요. 신장이 두 개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죠? 그래서 요관이 요렇게 해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여기 방광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요 IVP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신우가 있고 요관이 요렇게 내려와서 이제 방광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IVP는 정맥을 통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행성 신우조영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레트로그레이드 파이올로그램이라고 해서 RGP라고 하는데 얘는 방광경을 통해서 신우 내로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행성 신우는 방광경으로 방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요관 타고 신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조영제를 주입을 해가지고 신우, 신배, 요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는 방법이 RGP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광 쪽으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IVP를 많이 합니다. RGP보다. 되셨나요? 네. 자, 다음에 신장 혈관 조영술이 있는데 이거는 레날 엔지오그래피입니다. 엔지오그래피는 우리가 많이 여러분이 아니까 얘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신동맥까지 카테터를 삽입해서 조영제를 주입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아까 IVP는 정맥을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을 한 거고 얘는 뭘로? 동맥을 통해 가지고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그죠? 대퇴동맥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신장동맥 여기가 신장이 두 개 있으면 신장동맥 해서 조영제를 주입해서 찍는 거고 검사 전에는 가스나 배변을 제거를 해서 시야 확보해주고 조영제 들어가니까 금직하고 그다음 조영제 알레르기 확인해주고 아까 말씀으로 조영제 들어가면 나타나는 증상 확인해주고요. 검사 후에는 여기가 이제 큰 카테터를 해갖고 동맥을 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자 부위를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여기 발등 있죠. 여기에 있는 말초맥박을 촉진을 해서 혹시 혈관에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지 해주고 앙화이로 다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방광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방광경을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삽입을 해서 요도랑 방광을 직접 시진하여서 요도 방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방광경입니다. 특히 이제 방광암이 있거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하는 거고요. 검사 전에 장 준비해서 시야 확보해 줘야 되고 잘못하면은 그 옆에가 이 방광 옆에가 요렇게 우리가 이제 자궁도 있고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요 장이 있어요. 장.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장 쪽에 펑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 준비를 해줘야 되고 2 내지 3리터 수분을 섭취해서 방광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시술 시에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방광을 채워야지 방광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검사 전에 투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검사 후에는
여기를 건드려 놨잖아요. 그래서 요도 부분이 자결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소변 볼 때 약간의 아픈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검 봐보겠습니다. 생검. 키드니 바이옵시죠. 자, 바이옵시는 검사 전 금식해야 되고 바이옵시 동의서 받아야 되고 자, 요거 중요하죠. PTPTT. 그때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PTPTT 검사하고 아스피린과 아파린 혹시 먹는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시술할 때는 방광경 검사 시술할 때는 우리가 요 후복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자세를 하면서 여기에 부분에 바늘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럼 포지션 보기로 해야 됩니다. 엎드린 자세로 시술은 하기 전에 시술은 이 상태에서 해야 되고 시술 후에는 여기를 뚫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 부위를 멸군 압박 드레스 해주고 시술하고 나서는 앙화이로 해서 그쪽이 압박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 색이나 양상이나 또 2주 동안은 힘든 운동이나 복압 상승시키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방광경 검사는 방광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 안으로 요게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처럼 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몸들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키드니 바이옵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롬 포지션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신장 암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바이옵시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체 검진 앞에 맨 처음에 이제 신체 사정에서 간호력 사정했고 신체 검진에서 시진, 타진, 촉진, 청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진단 검사에는 소변 검사했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검사 그래서 IVP나 RGP 그 다음에 방광경 검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키드니 바이옵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전후 간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652페이지에 보시면 그 방광경 검사하는 방법으로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 653페이지에 보시면 혈액 검사로 비유행, 크레아틴인, 크레아틴 청소율 특히 654페이지에 보시면 표 22-2 보시면 이제 소변 검사 그 정상 수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특히 혈액 검사, 그다음에 진단 검사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전체 신체 사정 부분, 간호력 사정, 신체 검진, 그 다음에 진단 검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